가장 대표적인 구글의 쿠버네티스 그리고 IBM의 오픈시프트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교시의 주제는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도커로는 이런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런 도커들의 도커를 관리해주는 통합 플랫폼 통합 툴들이 필요한데 구글의 대표적인 쿠버네티스, 그 다음에 IBM의 오픈시프트가 상대의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오픈시프트가 훨씬 더 거대한 플랫폼 체계입니다. 오픈시프트 안에 이미 쿠버네티스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툴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대1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보통은 시장 상황에서 그냥 쿠버네티스까지 사용을 하고 구글의 쿠버네티스까지 사용을 하고 뭐 아마존의 뭐 EKS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 매니지드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우리는 이런 클라우드 다시 말씀드리면 컨테이너를 내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아예 오픈시프트를 도입을 해서 자체 내로 그러니까 별도의 다른 회사에게 클라우드 매니지 서비스를 맡기는 게 아니라 오픈시프트 형태도 아예 운영을 하는 데도 있어요. 물론 그 오픈시프트만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자체를 뭐 이렇게 하청을 줘서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는 있겠죠. 이제 갖는 패키지 형태는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뭐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최신의 지금 핀테크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클라우드 이런 컨테이너는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인 스탠다드로는 다 들어가 있고요. 오픈시프트는 뭐 대기업 위주 예를 들어 뭐 신한은행 이쪽 계열이라든지 이쪽 부분들은 실제로 오픈시프트를 프로젝트를 해서 아주 잘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여러분들의 지금 스마트폰으로 되는 웹 서비스들, 네이티브 웹 서비스들의 아키텍처의 형태는 전부 다 쿠버네티스와 사실은 이런 오픈시프트 같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서 관리되고 있는 패키지들의 형태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대부분 지금 만들어지는 형태들이 그래야 빨리빨리 배포가 되거든요. 요구사항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거기 때문에 기존 레가시 형태대로 이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 IT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클라우드, 다시 말하면 컨테이너에서 최적화된 부분들이고 향후에 나오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다 이런 모델들이에요. 게임이라든지 포탈, 암호화폐 업체들의 인프라 플랫폼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쿠버네티스, 오픈시프트들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개발자 구하실 때 보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뭐 도커, 쿠버네티스, 뭐 오픈시프트, CI/CD 툴 또는 뭐 MSA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거든요. 지금 뭐 인재 채용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개발자 스펙에 그게 대부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설사 지금까지 전통적인 어떤 자바 베이스의 개발만 해오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이번 소프트웨어 특강을 통해서 반드시 이 지식을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앞 시간에 배웠던 도커를 가지고는 한계사항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도커에도 수암이라는 형태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형태로 또 있고 여러분들 아는 아파치 웹서비스 아파치 그룹에서도 대규모 형태의 있던 뭐 매그넘이라든지 이런 또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상당히 큰 개념들이기 때문에요.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사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지금 쿠버네티스와 오픈시프트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는 쿠버네티스와 오픈시프트를 뭐 도입할 역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중소 모드에서는 소환 모드로 쓰는 데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도커들을 관리하는 쿠버네티스 형태로 다 넘어온다라고 하는 게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해서 도커로만은 안 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를 도입을 하더라. 또 하나, 이 부하에 따른 스케일 아웃이 도커가 되기는 하는데 자유롭지가 못하거든요. 이
지휘자처럼 제때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이 쿠버네티스가 우월하기 때문에 이 스케일 아웃 관련돼서 많이 쿠버네티스로 넘어가고 있죠. MSA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MSA 아키텍처에 가장 타이트하게 잘 조합이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쿠버네티스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들입니다.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 자, 이 그림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컨테이너들을 관리하는 도커들이 있는데 이 도커들의 도커들의 도커라고 말을 써요. 네. 도커의 도커, 도커들의 도커. 이 도커들을 또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쿠버네티스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 배의 조타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뭐 조타수, 항해수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런 것들을 관리해준다. 왜 그러냐? 도커 엔진 밑에 컨테이너 D라는 게 있고, 뭐, 사실 컨테이너 C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을 뭐 나중에 도커, 아키텍처 하실 때 더 뎁스 있게 들어가시겠지만, 수많은 컨테이너들을 일일이 다 관리하고 배포하고 관리하려고 하면, 예, 도커로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통합 플랫폼인 쿠버네티스까지 도입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바꿔 말하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뭐를 알아야 된다? 도커를 알아야 되는 건 기본 베이직이고, 그리고 쿠버네티스까지는 알아주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이제 실무에 가보시면 쿠버네티스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쿠버네티스도 요즘 베이직 형태로 들어가고 있어요. 클라우드의 인프라 시스템 환경에서는 도커와 쿠버네티스는 반드시 내용을 알으셔야 된다는 게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표기를 자 여러분들 K8S로 표기를 합니다. K8S가 뭐지? 이러면 쿠버네티스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쿠버네티스 세팅을 하면 서버에서도 표현을 K8S로 나와요. K8S가 뭔지 이러면 모르면 쿠버네티스를 모르시는 거예요. 왜 K8S냐면 자 쿠버네티스 K를 시작으로 몇 글자인지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K8S로 해요. 앞에 K, 뒷글자 S를 빼고 이게 전체가 8자이기 때문에 총 10자 중에 8자이기 때문에 앞에를 8로 표기한다. 그래서 K8S, K8S가 아닌 읽으면 무식하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바로 쿠버네티스예요. 표기를 너무 기니까 가운데에 있는 8개를 묶은 거죠. 그래서 K8S로 표기를 한다. 쿠버네티스다. 표기에 보시면 조타수, 파일럿 이런 개념이에요. 쿠버네티스 구글에서 시작이 됐다고 그랬죠. 구글에 원래 이제 자체 이런 사내벤처 형태에서 이렇게 뭐 그룹웨어 만들고 이러다 이게 오픈소스 이제 표준 컨벤션인 CF에 올라가 있고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세요. 어떤 그 오픈소스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최신 쿠버네티스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발표가 돼서. 그래서 이제 API 서버가 최신 버전은 조금씩 지금 현재 에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발전이 됐겠죠. 쿠버네티스 아키텍처를 한번 보시고 크게 이제 이런 노드들이 있어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이제 하는 게 마스터 노드가 있고요. 마스터 노드가 있고 워킹 노드가 있어요. 워킹 노드. 실제로 이제 워킹 노드에서 다 서비스들이 올라갑니다.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한번 보신 다음에 컨트롤 플랜부터 해서 보신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쿠버네티스는 노드 이렇게 박스 네모나 친 거가 노드입니다. 노드예요. 이걸 마스터 노드라고 하고 실제로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이거를 워크노드라고 합니다. 워크노드. 일을 하는 노드죠. 마스터 노드에는 뭐 API 서버, 그 다음에 ECTD, 제일 중요한 컨트롤 매니저, 그 다음에 스케줄 이것들이 있고요. 워커노드에는 이제 진짜 일을 하는 큐블릿들이 있죠. 그 다음에 프락시 있고, 실제 컨테이너 서비스들이 올라간 팟이 있어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어떻게 불러주냐면, 노드와 팟의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팟의 구조. 이런 박스, 네모난 박스로 들어가 있는 노드에
실제로 워킹 노드에 있는 팟, 요거 하나하나가 서비스 컨테이너거든요. 이 구조다. 실제 우리가 예를 들어 주문 서비스, 예를 들어 종합 쇼핑몰에서 어떤 주문 서비스 이렇게 특정을 할 때 이게 하나하나의 팟이 되는 겁니다. 노드와 팟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쿠버네티스 아키텍처가 됩니다.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쿠버네티스 아키텍처는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렇게 쳐져 있는 거 마스터 노드 그리고 워커 노드가 있죠. 워커 노드 실제로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터는 어떤 여러분들이 SDN 들어보셨죠?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똑같아요. 컨트롤 판넬과 데이터 판넬이 있는 거죠. 똑같이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도 분리가 되어 있다. 이 빅데이터 솔루션 이후부터 다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것과 어떤 프로퍼티 설정을 나누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팔러시를 하는 정책 결정을 하는 것과 실제 업무를 하는 노드들을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마스터 노드, 워커 노드라고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고 실제로 CLI, 쿠버네티스 명령어도 있어요.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명령 CLI 기반으로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죠. UI나 CLI 기반으로. 여기 이제 etcd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스토리지예요. 스토리지. 저장용도 하는 중요한 컴포넌트들이죠. API 서브 스케줄러 컨트롤. 여기 이제 etcd에 스토리지가 있고 보시면 도커가 들어가 있죠. 쿠버네티스 도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구분자가 도커가 들어가는 있는데 쿠버네티스 버전 1.2.3부터는 도커를 표준으로 지원을 하지 않아요. 이 얘기 조금 복잡한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외 기사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이들 간에도 좀 알력이 있어요. 쿠버네티스는 구글인 거고 도커는 이제 도커 만드는 그 별도 이제 협회들이 있는데 여기랑 좀 아그 싸움들이 있다고요. 표준화 관련돼서 니네 뭐 표준을 지켰네 안 지켰네 해서 쿠버네티스 1.2.3부터는 요 쿠버네티스가 이 도커를 표준에서 빼겠다 지금 이렇게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요. 조금 이건 이제 뎁스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외국에 있는 인터넷 기사 번역되니까요. 이렇게 쳐보시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 현재 지금 돌아가는 건 대부분 다 도커 위에 쿠버네티스를 돌리고 있어요. 근데 최신의 1.23 버전부터는 쿠버네티스와 도커와 사이가 조금 트러블이 있어서 1.23부터는 기본으로 도커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최신 형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큐블릿, 그 다음에 프락시 서버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팟이 있는 거죠. 이거 하나하나가 다 서비스가 되고 컨테이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시면 컨테이너 1, 컨테이너 2, 컨테이너 3. 실제로 서비스를 해주는 게 뭐 단위다? 팟 단위다라는 거죠. 실제 서비스를 해주는 게.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마스터 노드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API 서버, etcd 이게 스토리지 저장이라고 그랬죠. 저장 DB 서버 우리가 말하는 D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큐브 스케줄러, 그 다음에 컨트롤 매니저, 그 다음에 클라우드와 관련된 클라우드 매니저 컨트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큐브 API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형태로도 쿠버네티스 배우시면 이제 이 쿠버네티스 명령어도 일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형태도 지원을 합니다. API 이런 형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스케일 아웃을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워커노드, 실제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서비스가 실행되는 게 워커노드라고 그랬죠. 워커노드에는 컴포넌트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큐블릿, 큐브 프락시, 그 다음에 실제로 도는 컨테이너 런타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 쿠버네티스에서 어떤 서비스가 돈다라고 하면 노드 중에 워커 노드에서 실제로 도는 거죠. 왜? 여기에 이제 팟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제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상은 기능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쿠버네티스 쓰는 회사 들어가 보시면 많이 유용하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마다 쿠버네티스 한 번씩 써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형태들이 가장 요즘 워낙 오픈소스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게 오픈시프트가 있어요. 요거는 말씀드린 대로 아예 통합 플랫폼입니다. 통합 플랫폼.
현재 오픈시프트 4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픈시프트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레드햇 리눅스라는, 레드햇 리눅스, 레드햇에서 만든 거예요. 레드햇 리눅스 유명하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IB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인수를 했죠. IBM에서 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레드햇 리눅스는 거의 무료가 없습니다. 물론 별도 그냥 그 커뮤니티 버전처럼 그냥 우리 그거에 대한 패치, 보안 코드 패치된 거 막 이런 거 안 해줄게, 더 이상 유지 보수 안 해주는 무료 버전도 있지만, 레드햇은 대부분 어떤 거냐면 저기 서브스크립션 계약을 해가지고 다 유료 개념이에요. IBM이 인수를 했다고요, IBM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레드햇 리눅스는 반드시 공짜가 아니겠죠. 처음부터 IBM이 다 여기는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회사가 아니니까 다 돈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IBM이 레드햇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어마어마한 돈으로 인수를 했는데, IBM이 미래를 바라본 거죠. 네. 단순히 리눅스라고 하는 레드햇 리눅스만 바라본 게 아니라 투비가 가져올, 향후 미래가 가져올 이런 오픈소스 계열의 통합, 특히 어디에 관점이 있었냐면 클라우드에 대해서 IBM이 먼 미래를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레드햇 리눅스를 인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레드햇 리눅스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클라우드 통합 플랫폼, 당연히 레드햇 리눅스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전체 플랫폼을 다 인수한 거잖아요. 이 생태계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이때 보시면, 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레드햇 여기 자체적으로 또 코어 OS도 있거든요. 네. 여기에 보시면 어떤 피지컬, 어떤 가상 아니면 프라이빗, 퍼블릭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의 형태예요. 근데 여기서 층 레이어별로 나눴는데 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개발자 서비스에 대한 어떤 개발 툴들, CI/CD 보시면, 젠킨스부터요. 다 있죠. 여기 CI 툴은 이클립스 당연히 있는 거고, 여기에 보시면 모니터링 툴, 요것도 여러분들 실무에 가보시면 거의 다 쓰는 것들입니다. 프로메테우스, 그래파냐, 그 다음에 엘라스틱 다 있죠. 특히 옛날에 빅데이터 솔루션에서 많이 쓰던 플루엔트-D, 키바나, 이 중에 2개 이상은 다 쓰시는 거예요. 지금 클라우드나 이런 컨테이너 기반의 회사를 가보시면. 다 이제 이거 다 모니터링 용도거든요. 다른 모니터링 툴, 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 오픈소스로 하면. 이거를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들은 다 자체로 쓰시는 거죠. 제가 1교시에 말씀을 드렸던 뒷장에서도 나오겠지만 어마어마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형태가 엄청납니다. 노드.자바스크립트부터 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프로그래밍 어떤 솔루션 툴들을 넘어서 모니터링 툴, CI/CD 툴,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 도커, 그러니까 컨테이너 관리 툴, 미드웨어적인 부분들. 지금 현재는 아예 그냥 서버 베이스드 서버리스 컴퓨팅이라는 것도 나오고 있죠. 아예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우리는 그냥 서비스 콜만 하면, API 콜만 하면 서비스가 올라가는 거. 서버리스 컴퓨팅이라는 것도 있어요. 서버리스 컴퓨팅. 이것도 지금 핫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들이 다 이 영역에 돌아가요. 개발자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것들이 공부할 게 엄청나죠. 이쪽 오픈소스 계열은.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걸 꼭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오픈시프트는 상당히 보안을 강조합니다. 보안을. 그래서 기본으로 만약에 리눅스가 들어오면 기본으로 수세 리눅스라니까 일반적인 리눅스 아니고 보안에 강한 리눅스가 있거든요. 그 형태만을 좀 지원을 해요. 기본적으로. 여기들은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약간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도커나 깃허브 이럴 때 레지스트리에 내가 레파지토리에 나의 이미지를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고 할 수 있잖아요. 오픈시프트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왜? 보안에 위배되니까. 예를 들면
누구나 쓸 수 있는 GitHub나 도커 이미지에 내가 이상한 악성 코드를 올려놓고 마치 정상적인 이미지처럼 포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검증하지 않고 내가 받으면 우리 서버에 다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기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컨테이너라든지 이미지에 대한 관리가 보안에 철저합니다. 여기는 생각보다. 그래서 오픈시프트로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쓰시다가 오픈시프트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혼동하는 개념들이 많아요. 이거는 왜 이미지가 다운로드가 안 되지?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GitHub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여기는 보안 세큐리티가 강한 플랫폼이에요. 오픈시프트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쿠버네티스를 이미 경험을 한번 해보셨다라고 하면 기회가 되면 오픈시프트 형태의 플랫폼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신한 계열, 신한은행, 신한카드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되고 있는 것들, 네이티브 앱으로 지금 서비스 되고 있는 대부분의 형태들이 오픈시프트에서 지금 발생되는 서비스 계열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하나 들어가 보시면 오픈뱅킹부터 지금 금융권에 핫 이슈들이 많잖아요. 토스 같은 지금 플랫폼 보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서비스를 어떻게 다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특정 회사 거를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토스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기능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네. 금융 관련돼서는. 그렇죠. 그러면 그거 배포하고 어떻게 했어요? 네. 사실 플랫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토스가 오픈시프트를 100% 쓴다는 게 아니고요. 네. 쿠버네티스는 반드시 쓰게 돼 있죠. 그쪽 형태에 대해서는 그런 서비스들은. 네. 네, 거기가 오픈시프트까지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신한 계열 쪽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이 형태들은 여러분들이 캐리어 맵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내포하고 있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툴을 많이 쓸 줄 알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름부터가 그러잖아요. 베스트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를 하잖아요. 베스트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 이거가 제가 봤을 때는 정답 얘기인 것 같아요. 아예 지금 옵스 익스피리언스, 이 데브옵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브옵스 부분들. 개발과 운영을 통합하는 거. 핵심이 여기죠, 지금. 오토메이티드 오퍼레이션, 자동화되는 거. 은행 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서 RPA 프로세스라고 들어가 봤죠. 로보 어드바이저들부터 다 돌아가는 거. 그 대부분 다 이런 통합 플랫폼에서 관리되는 영역들입니다. 대부분 그 영역들이.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부분이 마이데이터 부분이 있어요.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에 대한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도 대부분 지금 이런 형태로 들어갑니다. 핀테크하고 인터페이스 받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쿠버네티스 형태, 도커 쿠버네티스 형태로 받고 있어. 워낙 민감한 자료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인정보나 워낙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포드맨, CRI-O라고 했죠. 여기에 지금 레드햇 리눅스. 제가 말씀드렸던 영역이 이 영역이에요. 도커에서 이제 이 도커를 대체할 것들을 찾고 있다고요. 그 쿠버네티스 쪽에서도 봤을 때 이제 도커를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CRI-O나 포드맨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도커 역할과 똑같아요. 컨테이너 관리. 얘네들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도커 역할과 똑같은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들이 일어난다고요. 우리는 도커가 아니라 CRI-O 포드맨을 가지고 중간에 하겠다. 이러도 컨테이너 관리가 되니까 그 위에 쿠버네티스가 있으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쿠버네티스가 도커만 바라보지 않는다고요. 그 밑에 하이 컨테이너 관리하는 것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생태계, IBM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생태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 핵심 내용에 여전히 도커, CRI-O, 포드맨, 쿠버네티스는 핵심이 된다. 더 영역을 넓혀서 모니터링 툴도 한 번씩 다 오픈소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설치라든지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젠킨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쓰고 계실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CRIO 포드맨, 네, 도커와 같은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형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까지 아시면 여러분들이 오픈시프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족함은 없으실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생태계입니다. 이 안에 많이 빼져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한 오픈소스 툴들이 무지하게 있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많이 경험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생태계, 지금 데브옵스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여기 7종 이상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도커, AWS, 엔서블. 여기서 지금 사실은 쿠버네티스 관련해서 더 많이 쓰는 건 엔서블보다 테라폼이라는 게 있어요. 테라폼. 예. 우리가 IAC라고 그럽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어 코드라고 그래가지고요. 과거처럼 내 인프라 담당자가 하드웨어 어깨에 메고, 예. SUV에다가 장비 갖고 와갖고 IDC 전산실에서 가갖고 세팅하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원격에서 다 관리해요. 원격에서 내 장비 세팅을 다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프로퍼티, 속성값 설정을 하려는 게 원격에서 돼야 된다. 이거를 지원하는 게 IAC라고 부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소스 코드로 일일이 내가 뭐 스위치로 넣고 커맨드 날리고 이게 아니라 원격에서 인프라 애저 코드로 내가 장비 관리를 할 수 있는 거. 세팅 값들, 쿠버네티스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라폼 정말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엔서블 대비 더 많이 씁니다. 이 쿠버네티스나 도커 관리 쪽에서는 당연히 있고, 데이터독 요것도 뭐 유료 이쪽에서 상당히 이 클라우드 모니터링 쪽에서는 거의 뭐 1, 2위를 달리는 모니터링 툴이죠. 다 젠킨스, 배포 툴, 특히 또 이게 클라우드하고 잘 맞아요. JUnit, 이 JUnit 이 테스트 관련돼서 특히 자바 계열의 테스트 관련된 건 그죠? 메이븐, 이것도 상당히 많이 쓰니. 말씀드렸던 컴플런스, 뭐 협력 툴, 지라는 워낙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요즘 지라에서 다 컴플런스로 좀 이관되는 것 같고요. Git 관련된 거, 많죠. CI/CD 툴 생태계, 이걸 다 포함하는 영역들. 최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7종 이상은 쓰실 줄 알아야 된다. 어떤 거든, 그러시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스트레이션 말씀을 드리면 쿠버네티스는 그러니까 쿠버네티스만 되어 있지만 여기에 오픈시프트라고 표현을 해도 다른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CI/CD를 지원하고 클라우드의 구축이 가능하고 초기 비용이 절감이 되고 운영 능력 전제하에서 이 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내가 클라우드로 다시 말하면 컨테이너를 관리한다는데, 컨테이너를 관리한다는 얘기는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한다는 얘기고, 어플리케이션은 결국 뭐가 돼야 되냐면 음악의 지휘자처럼 잘 지휘를 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능들을 충족을 해주더라. 어떤 게? 쿠버네티스, 뭐 오픈시프트 이런 것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조직의 문화를 바꾼다고요. 조직의 문화를. 내가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형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형태를. 내가 형태보다 행태라는 말이 더 맞을까요? 그러니까 조직의 문화를 바꿔준다고요. 옛날에는 그냥 쭉쭉쭉쭉 개발하던 게 나의 영역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MSA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고, 배포가 뭐 4주였던 게 2주로 바꾸게 되고, 장애가 났을 때 나한테 자동 피드백이 오고 없었던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이런 안 쓰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쓰기 시작하면. 그래서 무조건 뭐 클라우드와 오픈시프트가 해결책은 아니지만 만일에 여러분들 개발자 입장에서 내가 컨테이너 쪽에 과거의 어떤 점자바에서 넘어가서 이제는 쿠버네티스나 오픈시프트처럼 어떤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쪽에 내가 개발 캐리어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쿠버네티스와 오픈시프트를 좀 익히셨으면 좋겠고, 결국 지금 이게 각광받는 게 각 회사별로 이렇게 되면 어떤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는데 표준 기술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거는 이 뒤에 오픈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픈소스.
오픈소스를 다 자기 역량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특정 회사를 말씀드려서 그렇기는 하지만 토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오픈소스를 자기 회사의 입맛에 맞게 다 커스터마이징을 합니다. 전혀 다른 기능으로 써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사실은 엄청난 능력인 거거든요. 개발자분들이 이제 뭐 이클립스에 자바 하나 쓰니까 나는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시대는 어쩌면 서서히 끝날 수도 있어요. 네. 개발 환경을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안 주고, 우리는 뭐 서버 이런 거 아니고 다 환경이 컨테이너고 지금 쿠버네티스야, 도커야. 근데 가서 개발해. 근데, 저 이거 쓸 줄 모르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뒤가 달라지는 거죠. 점점 더 자기 PC 갖고 들어오는 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오픈 VDI 하나 달랑 주는데, 예, 그게 다 이런 형태인데, 여기선 개발 못했는데, 이미 이제 애기가 안 맞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소스들이기 때문에, PC 조금 성능 좋은 것들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많이 깔아보셔가지고 써보시면서, 이럴 때는 이런 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에 많이 익숙해지시면, 다른 큰 데 가서더라도 이런 이런 플랫폼이 나왔을 때 긴장하지 않고 언제든지 그 자기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현실성으로 맞을 것 같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최근에 스타트업이나 핀테크 업체들은 대부분의 인프라 형태가 특정 회사 말씀드려서 그랬지만 AWS 기반의 다 오케스트레이션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많이 익숙해지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프트웨어 특강은 개발자들이 많이 이제 뭐 연봉도 많이 받고 이런 거 좋은 형태 많은데요. 능력 있는 개발자여만 스카우트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능력 있는 개발자라고 하면 대부분이 컨테이너와 클라우드 지식을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캐리어 패스에 오늘 제가 발표를 드렸던 이런 어떤 컨테이너 활용 기술이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개발에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과 학생 여러분들이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